안녕하십니까. 주동재 이지훈 조에서 발표를 맡게 된 주동재입니다. 저희는 행복을 위한 주택을 주제로 턴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목차입니다. 목차는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목적 및 선정 이유, 세 번째 주요 활용 데이터, 네 번째 분석 방법,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로 나누어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선은 행복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청년, 즉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신혼부부나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부지의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을 하려면 여러가지 기준이 필요한데 입주 대상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 근로자 등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소득 기준에는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차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산 기준은 보유 부동산, 즉 건물이나 토지, 그리고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차가 자산의 기준이 되고,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에서 80%를 받고 있고, 거주 기간은 대학생,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주거급여 수급자나 고령자는 최대 20년을 거주 기간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청년을 주 타겟으로 삼고 있냐고 하면은, 우선 주택 공급 물량의 80%가 청년입니다. 그 청년들이 왜 행복주택을 필요로 하고 필요로 해야만 하는지는 저렴한 주택 임대료와 1인 가구 맞춤형 설계, 빌트인 가구 탑재나 무선 와이파이, 무인 택배함 등 요즘 청년들에 맞게 지어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편리한 교통과 다양한 주민 공동시설, 그리고 주택과 인접한 직장 때문에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목적 및 선정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은 행복주택의 정보를 알려주자는 것이었습니다. 행복주택이 한 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구에 위치하여 있는데, 그렇게 여러 구에 위치하여 있는 만큼 여러 데이터들도 흩어져 있고, 이용자가 원하는 지역만의 데이터를 얻기가 쉽지 않아서 그 방법을 저희가 간단히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의 인지도 상승도 선정 이유에 들어갑니다. 사실 행복주택에 관하여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취업난에 시달리고 경제력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행복주택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조금이라도 사회로 첫 발을 내디딜 청년들의 어깨의 짐을 덜어주기 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행복주택의 장점도 소개시켜서 더욱더 행복주택의 인지도 상승과 정보를 알리는 것에 주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주요 데이터를 활용을 했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데이터를 크게 두 곳에서 데이터를 획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행정안전부 사이트, 두 번째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획득을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주민등록 연구통계 데이터 2020년 4월 기준의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주 타겟이 청년들과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시 주민등록 인구 연구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청년들 만 19세에서 만 39세 주 거주지는 어디인지 차트를 이용하여 어느 지역이
행복주택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를 분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트에서 마이홈 포털 기존 임대주택 목록에서 누군가가 행복주택에 대해 정보를 알고 싶으면 찾고 싶은 구 이름을 입력을 하고 입력한 구에 존재하고 있는 행복주택의 정보를 출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전처리를 거의 하지 않아도 되는 데이터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전처리를 한 부분은 처음에 행정안전부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획득을 할 때 행정구역과 등록구분, 조회기간, 연령구분 단위 등을 수정하여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만을 추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조를 보시면은 주민등록 연구통계 데이터는 서울특별시 무슨 구까지만 나와 있고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 연령별로 데이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임대주택 목록 데이터인데 당연히 임대 종류는 행복주택 데이터로만 이루어져 있고 구별로 도로명 주소, 단지명, 주택 유형, 건물 형태, 난방 방식 등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마이홈 포털 기존 임대주택 목록에서는 굳이 전처리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분석 방법입니다. 저희는 우선 조금 더 살펴보기 쉽게 출력값을 보기 위해서 판다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차트도 그려야 하기 때문에 매트플롯립을 사용을 하였고 맑은 코딩도 사용하고 밑에 있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 기호 깨짐 방지로 적어놨는데 데이터와 그래프에 마이너스 기호가 나오지 않아서 솔직히 지워도 솔직히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입력을 받을 수 있게 인코딩 CP949를 해주었고 구 입력을 인풋해서 입력하게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enumerate 함수를 쓴 이유는 입력한 리전이 겹친 데이터를 찾았을 때 그때 행을 알면은 전부 다 가져올 수 있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즉 마포구라는 입력값을 넣었을 때 마포구에 행복주택이 하나만 있을 리는 없고 같은 유형이라도 또 나뭇가지처럼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는 것은 이제 분석 결과에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행번호, 바는 지역 이름이 들어갑니다. 지역 이름이 겹칠 때 그 행의 모든 데이터를 데이터의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가보시면 데이터 가공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2022년 4월 거주자 35세와 같이 이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저희가 자르기 위해서 대괄호 열고 9대0 대괄호 닫고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숫자에 저희가 큰 수들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즉 23만 3,300과 같이 숫자가 있으면은 이제 정수용 변환을 할 때 에러가 발생을 하니까 replace를 사용을 해서 컴마를 삭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데이터를 남자와 여자 전체 데이터를 보게 해주고 남자 데이터와 여자 데이터 그리고 전체 데이터를 차트로 표현도 해주었고 마지막으로 상세한 설명이 나올 수 있게 코딩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 구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란에 예를 들어서 마포구를 입력을 하게 되면 거주자 총 인구수부터 거주자 연령 구간 인구수, 남 거주자 총 인구수, 남 거주자 연령 구간 인구수, 여 거주자 총 인구수, 여 거주자 연령 구간 인구수와 숫자들이 먼저 출력되게 돼 있고 밑에 보시면 판다스를 이용해서 CSV 파일을 표로 그려내게 됩니다. 왼쪽부터 임대 종류, 광역시도, 시군구, 도로명 주소, 단지명, 세대수, 주택 유형, 임대 사업자, 준공일자, 건물 형태, 난방 방식, 승강기 설치 여부,
주차수, 혁명, 고급 면적, 전용과 공용,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전환 보증금 순서로 출력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옆에 보시고 위에서부터 전체 인구수, 거주자, 만 나이별로 차트가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남자 거주자 똑같이, 그리고 여자 거주자도 똑같은 순으로 차트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저희가 결과를 보면서 저희는 어느 구에 어떤 행복주택이 위치하고 있는지와 여러 정보들, 그리고 어느 구에 사는 청년들의 수는 얼마인지를 보여주면서 어느 지역이 행복주택이 많은지와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